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자,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오늘 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살다 보면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히트했던 뭐 드라마, 뭐 네. 그 송중기 씨 나온 드라마나 뭐 이렇게 과거로 들어가는 이제 판타지 드라마들 보면 요즘 많아요.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경제 방송, 뭐 제일 좋은 우리 경제 방송에서 일을 하면서 네. 네, 주식을 하니까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글로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로 돌아간다면요? 네. 아, 어릴 때 뭐 비디오 게임하고 이런 것들 뭐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아니죠. 주식을 뭘 살 걸.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네. 저거 내가 발명해 볼 수도 있을 걸. 이렇게 뭔가 있어요. 네. 내가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있는데 말이지. 네. 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 파악을 이제 하는 거죠. 아, 이건 예. 드라마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도 얼마 전에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예. 그런지 우리나라에 네. 세계 최초, 뭔가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한 것처럼 네네네. 우리나라도 뭔가 세계 최초였던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세계 최초였거나 지금 세계 최초인 것들이 많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허.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된 메타,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그렇죠. 페이스북이 창호 앵커님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싸이월드 하셨어요? 어릴 때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싸이월드를 보면요. 페이스북보다 저는 더 그게 좋았다고 봐요. 저도요. 네, 사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너무 좀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은 간소화시킨 건 있죠. 네네네. 근데 싸이월드는 그 하나에 나를 알리는 게 다 있고 그다음에 내 친구들과의 뭐 일촌을 맺어서 뭐 이러는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꾸미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면 도토리가 뭡니까? 그거 디지털 화폐처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네, 이런 개념들이 다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음악, 네. 우리 창호 앵커 홈피를 가면은 되게 낭만적인 음악이 나와. 신상원 거 가면 맨날 시끄러운 클럽 음악이 나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음악들이 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로 가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페이스북을 저는 보고 네. 야 이런 게 이게 될까 했는데 네, 지금 뭐 세계적인 뭐 열 손가락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 예. 창업자가 이것처럼. 그리고 또 아이팟 있잖아요. 아이팟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의 출발이 아이팟이잖아요. 네, 네, 네. MP3 플레이어. 그렇죠. MP3 플레이어를 세계 최초로 만든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그 mpman.com이라고 해서 예. 그 세한미디어하고 디지털 캐스트라는 회사가 같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뭐 판권을 나눠 갖기로 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을 못한 거죠. 네, 성공을 못한 이유는 좀 재밌더라고요. 뭐죠?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250,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예. 그 당시 기준에 좀 비쌌던 거고. 와,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면 노래 하나 듣는데 30만 원짜리. 네, 그럼 기계를 먼저 사야 되는 거고. 예. 또 지금처럼 디지털 음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불법이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데 아이팟 얘기가 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mpman.com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특허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딴 데로 넘어간 거죠. 뭐 미국의 다이아몬드 뭐 멀티미디어인가요? 뭐 그로 네. 넘어갔는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나라 회사가 같이 찾아오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고 또 아이팟은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게 별로 없잖아요. 네. 뭐 애플 특집을 나중에 다루면 이제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조합하거나. 네. 근데 다 컨버전스하고 막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팟을 해서 이 사람이 잘한 거는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음악에 대한. 그래서 네. 아이튠즈라고 해서.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몇 억 곡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이 플랫폼, 지금 해보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같은 건데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팟이 성공을 한 게 된 건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세계적인 메신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메신저가 많았었어요. 뭐 네이트온. 정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싸이월드하고 연결이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였던 것들이 많고 지금 전 세계 뭔가 이 IT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네. 무너진 게 많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몇 개를 또 말씀드리면 예. 자율주행차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만든 거에서는 최초랍니다.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은 좀 굉장히 낯선데요. 그것도 이게 4단계를. 그렇습니까? 네.
언제쯤 얘기해요, 그거 도대체?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제 예전에 70년대 일본에서 먼저 이제 만든 적은 있대요. 네. 자율주행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전문가님?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민홍 교수님인가 고려대학교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만든 거는 한 90년 좀 넘어선데 사람이 정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 이제 처음 만들었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교수님께서 예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 시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가 너무 심했대요. 규제에 막혔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항상 많은 거죠? 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관련 규제 때문에 뭔가를 진행을 못한다는 경우가 예전에도 많았군요. 근데 그걸 잠깐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 기득산업,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좀 우리 범위를 침범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전기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도 우리나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다양한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정부, 그 당시에는 좀 낙후된, 우리나라 누굴 탓하는 건 아니겠지. 욕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좋게 포장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흔히 먹는 우유곽 있죠. 우유곽 이렇게 그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까? 네, 세계 최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신석균 박사님이 예전에 6.25 때인가요? 그때 만든 거래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쟁통이고 이러니까 그 특허를 미처 못 냈는데 그걸 본 이제 미군들이 미국 가서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게 역수출된 거. 네. 그리고 또 재밌게 이제 또 얘기 나온 김에 좀 몇 개 갑자기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커피 믹스 세계 최초 우리나라입니다. 그거 저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거 외국에서 그 믹스 커피를 잘 모른다면서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태리 타월. 이태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야구장에 가면 있는 이 응원 도구. 이거 박수 치는 그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해 있지만 락앤락, 그 밀폐 용기도 세계 최초는 락앤락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제 재밌게 하면서 이제 락앤락도 그렇고 종목들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안 늦었다고. 우리나라에도 강소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넘버원 지금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또는 세계 넘버원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현재 재능형인 것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개했던 영창 케미칼, 이거 1위. 포토레지스트 그 린스 분야에선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을 했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단어에 조금 꽂혔었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스템이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회사가 있는데. 좀 낯선데요, 저스템. 얼마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요 회사를 쫙 보면은. 저스템. 이렇게 신규 상장 후에 저점 찍고 막 올라갑니다. 힘이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라고 좀 하는 건 아니고 이 회사를 이제 하다 보고 이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과정에서 반도체 수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 관련돼서는 세계 그냥 독과점이래요. 국내 최초. 그다음에 국내 점유율 1위는 당연한 거고 해외 점유율이 70%랍니다. 시장에서 70%를 갖고 있다라고요? 세계 시장에서. 정말 독점 아닙니까? 이제 돈으로 쳤을 때 규모가 얼마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또 인텔리안 테크. 인텔리안 테크가 저궤도 위성 관련 안테나에선 세계 1위. 세계 1위. 이런 회사들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세계 1위 들으면 들을수록 든든하네요. 국내 1위 인 회사들이 세계 1위를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아까 이제 영창케미칼은 당연히 국내 1위고 아직 세계 1위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이 꽤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재밌어요. 어떤 종목이죠?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 외우기가 힘들어요. 종목 이름 치고 너무 길고 사실. 이 회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사용될 때 이제 이 인체 시험도 하고 인체 적용 시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 적용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정말 하는 일 그대로 상장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꼭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국내 1위 위권에 있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정말 글로벌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놓쳤던 엠피맨 또 그것처럼 또는 아이리버라는 제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썼죠. 아이리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팟보다 더 잘 팔렸어요. 뭐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뭐 1등도 하고, 네. 물론 정말 유명하신 김영세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디자이너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세계 뭐 탑 10 디자이너에 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디자인해서 이렇게 1등해서 그 제품이 그 당시에는 뭐 아이팟을 상대도 안 되게 이기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아이팟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이제 1등으로 가버린 건데 그렇죠. 예전에 제 네. 주변에도 아이리북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의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 예. 정말로 지금은 다들 어떻게 보면 스마트해졌잖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 페북이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페북이 못된 것처럼 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런 회사들이 점점 좀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을 갖고 세계로 나가서 1등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뭐 재미난 발상을 하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요? 예. 오늘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 회사는 그 숄더블이라는 이제 그 예. 반도체 관련해서 어. 거기서 이제 글로벌 2위래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 숄더블이 좀 많이 뭐 쓰인다나 봅니다. 근데 그거에서는 세계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아하.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재미난 종목 한번 보면은 뭘까요? 요거는 예전에 이제 정치 테마에도 잠깐 속했는데 이주라고 이주혜. 네, 예. 네, 전 그렇죠. 네, 얼마 전 대통령 네, 전 대통령과. 그 동생분이 하는 건데 예, 맞아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는 당연한 거고 네네. 세계 유일의 산화물 전문 업체래요. 아, 세계 유일이요. 고급 산화철.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잠깐 또 마침 거래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재밌게 수다처럼 좀 떠들면서 시작을 했지만 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의 사례들을 살펴드리면서 지나간 과거는 잠시 뒤로 하고 현재 진행형, 지금 세계 1위 또는 세계 1위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국내에서 아주 내로라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아까 저희가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역시 네. 계속해서 1위 할 수는 없을 테고 역시 종목 선정과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속될 수 있을지 뭐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런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종목이 나중에 정말로 페북이나 애플처럼 될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네. 마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회사니까 그렇죠. 그런 무조건 건데 1위 한다는 게 계속 1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내가 찾아서 투자자의 마인드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적금하듯이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거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예. 일단 대주주 지분이 좀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대주주가 별로 없고 대주주 지분이 없으면 네. 여기저기 막 휘둘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당 사업 분야의 지속성, 이 사업 자체가? 네, 성장성도 있어야 되겠죠. 뭐 아까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봤을 때 저는 뭐 그 회사랑 전혀 관계는 없지만 네. 제가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좀 관심 갖고 뭐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봤을 때 진짜 1,000원, 2,000원짜리 회사가 예. 쭉 컸다가 이렇게 지금 뭐 그룹사가 됐어요. 네. 이제 이 회사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대주주가 탄탄하고 해당 사업 분야가 지금 마침 또 AI랑 연결돼서 또 글로벌 1위를 하잖아요. 예. 마이크로 숄더블 관련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야 돼요. 아하. 그리고 높은 거를 이 회사들 중에서 넘어서 자기네가 1등을 하고 있다면 더 네. 좋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쫓아오지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세계 유일 나오고 뭐 글로벌 점유율 70% 저스템 나오는 것처럼 네, 점유율이 압도적.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이미 해 있는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시총이 작던 크던 그런 회사들은 성장성이 이런 현대 사회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당연히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야겠죠. 회사가 네. 탄탄해야 되고, 네 그리고 EUI 격차 그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끈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그런 회사가 퍼스트 무버라는 요즘 유행어가 있잖아요. 네. 퍼스트 무버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선도 기업인 건 당연하지만 그 퍼스트 무버를 넘어서서 퍼스트 크리에이티브를 하는
퍼스트 크리에이터가 되는 기업을 예. 선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도 잘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